네,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사실 고전 소설도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데 고전 시가와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면 새로 뭐 이걸 우리가 발굴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작품인데 근데 그래도 소설은 사실 시보다 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좀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EBS에 수록이 되는 편이고 출제되는 편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갈래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소리계 소설이 출제 영순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평에서 이미 조응전이 나왔으니까 영웅 이야기 요거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많거든요. 민중들이 향유했던 아무래도 처음에 그리고 대부분은 민중들이 향유를 했다 보니까 민중들의 염원이 판타지가 아주 잘 드러났던 게 바로 이제 이런 히어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출제 영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만중 작품 같은 경우도 항상 출제 영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만중은 출제 영순이고요. 제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이 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구운몽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사시남정기는 사실 18년도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 조금 텀이 빠르긴 한데 일단 9평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수능은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한 해나 두 해 정도 더 지나서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세 번째 해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김만중의 구운몽은 잘 기억해 두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진이 불교적 공간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꿈에서 양소유 가 이제 그 다음에 환생의 공간으로 유학의 공간에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진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장면 전환에 따라서 아예 자아가 바뀌어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딱 보면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 뭐냐면 그러니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문구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기가 출제가 될 거고 보기에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사실 보긴 무조건 나오겠지만 보기에서 디테일하게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치불일치에서도 여러분들이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장면 전환을 확실하게 끊어놓고 꼭 확인하세요. 여기 성진이었어 여기 양소였어 이러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요 해석이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거 말고 뭐 옥루몽이나 이런 것들 환문구조로 나왔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 되게 진짜 디테일하게까지 읽어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뻗어 있는 애들을 보면서 재회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냐. 왜냐면 혼자 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 워딩 하나 자체로 이제 틀리게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팩트 체크하는 부분이 어렵게 나올 겁니다. 정서 파악보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지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박지원도 이제 수능에 나오는 작가고요. 그 다음에 나왔다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 모평이나 수능에서 잘 나올 수 있는 작가인데 최근 몇 년간 너무 안 나왔어요. 너무 안 나오고 근데 EBS는 매년 나왔거든. 그래서 박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이런 사람 흔치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스페인어 교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스페인어를 모두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인어로 스페인 교수들을 까는 거죠. 너희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너희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그걸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수들만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문소설을 썼어요. 박지원은. 소설은 원래 민중들이 향유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조도 잘 못 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자로 썼어요. 그러면 누구 보란 소리입니까?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만. 근데 내용이 뭐예요? 다 양반 까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중들은 막 똥 푸는 사람부터 진짜 평범하고 진짜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정도의 사람들을 예찬해요. 근데 진심으로 너무 예찬해. 이 사람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근데 양반은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시정이나 민홍준이나 둘 다 중요하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수군가, 심청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심청가가 훨씬 어려울 거고요. 수군가는 주의할 점은
이게 이본이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거를 가지고 예,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본만 20개가 넘고요. 그리고 내가 찾은 이본의 내용들이 다 달랐었어요. 그래서 장면 전환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 수군가 예전에 기출됐던 것 중에서 아니 토끼가 그 위기를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주부 따돌리고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메롱 이러고 아 간이 어딨냐, 내가 간을 왜 밖에 꺼내놨겠어 이러면서 이제 도망갔는데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리고 나서 독수리한테 잡히는 장면이 나온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고 또 탈출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군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외워서 풀지 마시고 장면 전환에 초점 맞추시고 어떤 장면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물의 캐릭터도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 이게 토끼를 칭찬할 때가 있고 별주부를 칭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다음은 심청가인데요. 사실 심청가는 심청이가 어렵습니다. 예, 애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혼자 또 말을 되게 길게 하면서 고사성어 넣고 그러면서 막 또 여러분들이 심청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신봉사 얘기 대충 그래서 인당수에 빠져서 그냥 뭐 일어나서 아버지 만났다라는 정도만 알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새로운 부인이 등장하고 심청이를 막 이렇게 되게 안쓰럽고 막 그리워하는 그런 부인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아예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제 EBS에 수록된 부분 말고도 다른 이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또 역시 공간 나눠서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은 거의 다 이제 슬픈 심정들로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또 뭐 용궁 가가지고 엄마 만나고 이런 장면에서 또 기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 전환을 좀 초점 맞춰서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 깊게 잘 봐두시고요. 소대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적성의전이랑 또 세트로 해서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영웅 이야기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고 허균은 홍길동전 썼던 작가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홍길동전은 조금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 뭐 최초의 소설, 한글 소설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선생전 같은 경우도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홍계월전이나 해서 이제 밑에 되게 많은데 중요해요. 네, 지금 특히 EBS에 올해 이제 뭐 처음 들어갔던 것들 중에서 뭐 원령낭자전이나 수경낭자전도 있고요. 수완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들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조금 특이한 거, 고전소설에서는 좀 특이한 작품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남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성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홍계월전부터 원령낭자전부터 해서 지금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비단 꼭 영웅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들 이런 게 좀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6월에 조응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이나 수능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수능은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평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장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만 안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역시 남녀에 관한 얘기가 특히나 이제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완전히 조선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러고 죽어. 그치? 와이프 말을 안 들어서 죽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중요하게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다른 작품들 뭐 저생전도 있고요. 그죠? 뭐 사만수뷰나 뭐 이런 좀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도 한번 읽어는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김원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지만 고전소설도 역시 웬만하면 전체 작품들을 다 봐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얘기 본 것 같아 라는 정도만 있어도 아마 크게 위안이 되실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장면 단위로 끊어서 분석할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문학에서 시간을 더 많이 벌면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극수필에서는 뭐 사실 길진 않은데 그리고 많이 수록되지도 않았지만 극수필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 무엇이 있을지 한번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